시조 문성공 묘소를 찾아서 시양을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자 자연히 연촌공 묘소 아래에 있는 고려시대 양식의 돌로 쌓은 사각묘가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아무리 지식인들이 조상의 묘소는 근거 없이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득하며 말렸지만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없었으므로 결국 1795년 정조 19년 문성공 대종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으로 통문을 보내어 주덕산에 있는 사각묘를 발굴하여 지석을 확인하고자 하니 각종 중에서는 대표자를 보내서 참관해달라 라고 통지하였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그 심정적인 믿음과 지식인들의 이성적인 의심 사이의 그 깊은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증을 가지고 입증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석죽 방문을 발굴 조사를 해서 지석을 확인하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1864년 고종 원년에 간행된 동치보 문성공 행장에 적혀있기를 묘소에 관하여 본시부터 근거로 삼을 만한 기록이 없고 옛날 족보나 새로 만든 족보에도 역시 기록된 바가 없었는데 전주 소양면 주덕산 월당공 묘소 앞 가장 아래에 있는 큰 무덤이 혹시 문성공 묘소일지도 모른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지라 정조 20년 1796년에 영남과 호남의 여러 일가들이 지석을 확인하여 물증으로 삼기로 합의하여 봉분을 열고 발굴 조사를 하였으나 오직 광위에 넓은 돌이 하나 덮여 있을 뿐 물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는지라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보존하기로 하였다. 결국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양쪽의 의심은 조금도 해소되질 않았죠. 자그마치 150년 동안이나 묘제파, 단제파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비난을 하고 헐뜯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묘제파 가문에는 묘제파 가문대로, 단제파 가문에는 단제파 가문대로 서로 욕하고 헐뜯는 이 얘기가 할아버지 입을 통해 손자의 귀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종중이 화동한 지도 벌써 뭐 10년도 넘고 20년이 다 돼 가는데 오해를 털어내고 서로 화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전해드린 전설을 그 부정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의심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막중한 책임이 오랫동안 종중 역사를 연구한 저에게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묘제 단제 사건은 당쟁의 불씨가 종중으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당파 싸움을 하다 보니 그 당파 싸움의 불씨가 종중으로까지 번진 거죠. 오늘은 뭐 묘제 단제 사건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완동 구제가 종대로 바뀐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니까 뭐 이 정도로 해놓고 훗날 그 전주치시 역사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묘제 단제 사건만 따로 뽑아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특히 그 묘제파 가문을 중심으로 연천공 묘소가 문성공 묘소 위에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조선시대는 조상의 묘소 위에 후손의 묘소가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전쟁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때 그 묘제 단제 사건이 났을 때 그 막 싸운 기록에 보면은 사건 당시에도 연천공 묘소 바로 위에 연천공 후손 묘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왜 후손 묘소가 위에 있냐가 아니고 왜 연천공 묘소 옆에 그렇게 가까운 데다가 후손이 묘를 쓰게 가만뒀냐,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가까운 데라 했냐. 좀 멀면 괜찮은데 파주에 가면은 그 율곡 이의 묘소가 있는데
아버지 이원수하고 사임당 신씨,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묘소가 있고 바로 그 뭐 한 3m 5m 바로 뒤에 율곡의 형님 부부 묘소가 있고 그 위에 율곡하고 율곡의 부인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한 줄로 되어 있어서 밑에서 쳐다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율곡으로 보이죠. 조선 예학의 거두 사계 김장생 묘소도 그 김장생의 할머니 묘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부안 영공리 석동 부안종중 선산이나 정읍 장순리 고부종중 선산을 가보면은 막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몰라요. 아니 조선시대는 그 조상의 묘소 밑과 위에 묘를 쓴다 이런 거를 전혀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 시대 사람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의심나시면 한번 그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 한번 가보세요. 그 종중을 이간질하는 그런 황당한 전설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끊고 더 이상 후손들한테 그걸 전해줘서는 안 될 겁니다. 1864년 고종 원년에 간행된 동치보 문성공 행장에 적혀있기를 다음 해 1797년 정조 21년 그곳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장소에 제단을 쌓고 비석을 세운 다음 매년 3월 3일을 제사일로 삼아서 제단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사강묘를 발굴해 본 결과 지석이나 유품 등 고정할 만한 유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석축방분을 도로 그대로 복원을 해놓고 해가지고 이게 문성공 묘소일지도 모르는 의심스러운 무덤이다 해서 문성공 의총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갖고 보존을 하기로 문성공 의총으로서 보존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옆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문성공 묘소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게 문성공 묘소 아닌 걸로 생각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성공 묘소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성공 묘소라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발굴조사 하나마나한 그 상태예요. 그 문성공 묘소일지도 모른다는 심정적인 믿음만은 고스란히 거기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단에서 단저로 제사를 모시기를 60년을 하는 거죠. 문성공 제단은 주덕제 뒤편 현재 중랑장공파 제단 자리에 1797년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2세 중랑장공 최영봉과 3세 동정공 최열인 제단이 있지만 당시에는 문성공 제단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고 문성공만 1797년 3월 3일부터 제단에서 시양을 모시기 시작하였다. 중랑장공과 동정공 제단은 묘제, 단제 사건으로 종중이 분열된 이후 1875년 고종 12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그해 3월 3일부터 세 분을 함께 시양을 모셔오게 되었다. 제단각에 중랑장공하고 동정공 제단을 설치하고 시양을 모시기 시작한 것은 묘제 단제 사건이 일어난 뒤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랑장공하고 동정공 제단은 안 모시고 문성공 제단만 모시고 문성공 시양만 모셨어요. 시양을 모시기 전에는 60년에 한 번씩 모여서 족보나 만들면 되니까 종인들이 그 모여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종대 같은 게 뭐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시양을 모시려면은 일단 재물을 준비를 해야 되고 재관들을 그 분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관을 초흥관 누가 하고 아흥관 누가 하고 종흥관을 이걸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문성공 후손 대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뭐 재관을 초흥관은 알림사 공파가 한다, 아흥관은 뭐 판사 공파에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정해서 나눈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은 지금처럼 호텔이나 모텔 같은 대중 숙박 시설도 없고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뭐 회관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 뭐 회의도 하고 제사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남은 집에서 개인 집에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전국에서 모여든 이분들은 그 객지거든요, 전주가. 그러니까 와서 며칠간 묵으면서 숙식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대가 필요해진 거죠. 근데 마침 전주 시내에 개인 살림집이 아니고 완동구제라는 빈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 대표들이 당연히 그 완동구제는 모이죠. 그 빈집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개인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제사 준비를 하고 숙식을 해결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1797년부터 시작되고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완동구제에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뭐 제사 준비를 하고 뭐 숙식을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1800년부로부터는 저절로 그걸 종대라 이렇게 불리면서 문성공 대종의 종대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 문성공 제사 준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됐는데 묘제 단제 사건으로 이제 묘제파 단제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대는 원래 주인을 찾아서 중랑장 공파 종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중랑장 공파 종대로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중당장공과 동정공 시향을 모시게 됩니다. 그 시향을 안 모셨으면 도로 이제 연천공 완동구제로 들어갔을 건데 중랑장공하고 동정공 시향을 모시니까 거기다 이제 해마다 또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중랑장공파 종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동구제 시절에는 그 중랑장공하고 동정공 시향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랑장공파 종대로는 필요가 없었고 했는데 1857년에 이제 묘제 단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종중이 완전히 이제 묘제파 단제파로 둘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중랑장공 동정공 시향을 모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그게 중랑장공파 종대가 된 거죠. 연총공파의 종가가 그 교도공 개손파 아닙니까? 그 이제 교도공 개손파가 전주에서 세거를 해요. 그러면은 완동구제가 연천공이 옛날에 사시던 살림집이니까 이게 교도공 개손파 자산으로 흡수가 되어버려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교도공 개손파로 흡수가 안 되고 몇백 년 동안 완동구제로 존속돼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처음에 연천공이 영암에서 올라와서 전주에나 완동구제를 장만할 때 그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영암종의 지분이라는 얘기죠. 영암종의 지분이 크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공 개손파에서도 그 완동구제를 맘대로 자기 재산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신혼살림집이냐 신혼살림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완동구제는 연천공이 개유정난 직후에 전주로 옮겨오면서 장만한 살림집인데 그 살림집을 장만한 재산이 영암종의 재산이 많이 있었다. 돈이 많이 포함됐다. 그러니까 교도공 개손파 입장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자기 자산으로 처분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촌이 말년에 거처하다 돌아가신 완동구제가 종대로 바뀌게 된 과정 그리고 근거를 다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 분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인용했던 가경보는 여기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면 전지를 소장하고 있어요. 11권을. 그리고 그걸 영인을 떠가지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영인본도 올려놨어요. 집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종대에도 한 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없어지고 수권 첫 번째 책 1권만 한 권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책에도 뭐 서문부터 시작해서 뭐 그 연천공 행장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치부는 종대 전질 10책이 다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